눈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눈이 오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말하세요. 속에 있는 말. 구독하기 눌러달라고. 눌러달라고. 애 없고 결혼 4년 차입니다. 남편이랑 같이 카페 운영 중이에요. 출퇴근 같이 하고 일 같이 하고 퇴근도 같이 하기 때문에 맞벌이나 다름없어요. 카페 오픈하고 초반에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아서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습니다. 그러다 영양실조 걸린 적이 있어서 이러다간 내 건강이 뭐 되겠다 싶어 나 챙겨 먹으려고 밥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레 남편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밥 차리고 챙기는 걸 제가 계속 하다 보니 남편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서서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쩌다 밥 소홀히 차리거나 건너뛰는 일 생기면 짜증냅니다. 설거지도 제가 주로 하고 카페 일이 많이 바빠요. 오픈 오전 10시, 마감 밤 11시, 알바는 한 명만 써요. 인건비 때문에 둘이서 같이 운영합니다. 청소도 2, 3일에 한 번씩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그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생리가 터졌어요. 배도 아프고 움직이기도 싫고 기분도 더럽고 그래서 아침밥 달라는 남편한테 오늘 아침은 오빠가 좀 차려. 그동안 매일 내가 했잖아. 라고 한마디 했어요. 기분 나쁜지 저를 째려봅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말. 너 지금 나한테 밥 차리라고 명령하냐? 어이없어서 한 10초 동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슬슬 빡치기 시작했어요. 침대에서 몸 일으키면서 얘기했어요. 뭐가 그리 기분 나쁜데? 네가 방금 명령질한 게 기분 나빠. 랍니다. 너무 빡쳐서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끼니 챙기는 거 100% 내가 다 하고 청소도 내가 거의 다 하고 설거지도 화장실 청소도 그렇고 오빠가 하는 게 뭐가 있냐? 나는 오빠한테 밥 차려달라는 말 하면 안 돼? 오빠는 매일같이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고 같이 일하고 바쁘고 힘든 건 똑같은데 내가 밥 안 차리면 짜증내고 한숨 쉬고 눈치 보고 내가 되게 죄짓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았어? 그동안 내가 밥 해준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먹고 싶으면 오빠가 해먹으라고 말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가 몇 년 만에 아침 한번 차리라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빴냐? 그렇게 하기 싫었으면 하지 말던가 안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성질이냐? 그리고 네가 언제 밥 차려달라 그랬냐? 기분 나쁘게 차리라고 명령했지?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맨날 마누라밥 이러던 놈은 누구시더라? 결국 싸움 났죠. 남편 혼자 차 몰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혼자 카페 오픈했는데 시어머니 전화 오더라고요. 그새 일러 바쳤나봐요. 전화하자마자 하시는 말. 일하느라 바쁜 애한테 밥을 차리라 그러냐? 너무한 거 아니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얼마나 남편 살뜰히 챙기는 줄 아냐? 너가 그럴 줄은 몰랐다. 라면서 노망난 소리를 합니다. 어이없어서 현자 타임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대꾸했어요. 어머니, 전 일 안 하나요? 저도 똑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데 지금까지 집안일 거의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밥하라는 말이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남자들은 원래 주방일 하기 더 힘들어해. 너랑 달리 사장은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네가 잘해야지. 어서 전화해서 빌어. 라면서 기승전 내 잘못으로 몰아가시기에 그냥 전화 끊었어요. 그러니 이번엔 시아버지한테 전화 옵니다. 네가 경솔했다. 네가 경솔했으니 네 어머니랑 방구한테 정중히 사과해라. 랍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아까 남편한테 했던 말이랑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너 힘든 건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버릇없게 대하냐? 그리고 방구도 네가 좋게 말했으면 그렇게 반응했겠냐? 라며 또 내 탓, 기승전 내 잘못. 너무 어이없고 화나고 기분 더럽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너만 부모 있냐? 나도 부모 있다는 심정으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다 까발렸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하셨는지 남편 전화 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막막하기보단 오히려 속이 시원하네요. 솔직히 지금은 이혼 생각까지 들어요. 대화로 풀어질 것 같지가 않네요. 댓글입니다. 시부모 님 남편 답이 없네요. 개선의 여지도 없어요. 남자가 자기 부모에게 조잘거렸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일하고 살림하고 혼자 살면 맘이라도 편하지 자식 떠맡아서 키우는 거네요. 저런 것도 결혼하네. 시월드가 때로 양아치네. 감정 낭비하지 말고 말로 따져요. 안 되면 이혼 각입니다.
이참에 잘됐다 하면서 그럼 나는 내조 열심히 할 테니까 전업주부로 살겠다고 너 혼자 돈 벌어오라고 하세요. 그게 정당하지. 똑같이 일하는데 한 명만 밥 차리고 청소하고 말이 되나? 카페 일도 주방 일이지 커피는 어떻게 만든대? 저도 이런 비슷한 적이 있는데요. 사소한 걸로 신랑이랑 싸웠는데 신랑이 지네 부모 형제들한테 다 말했나 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며 전화 오는데 처음에는 내내 하고 있다가 전화 4번째 받는 순간 아니 부부 일이고 뭐 큰일이라고 전화를 다 하냐고 나는 부모 형제 없냐고 적당히 하라고 끊고 원래 친정에는 말 안 하려 했는데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서 나 못 살겠다 했더니 아빠가 바로 시아버지한테 연락했어요. 내 딸은 부모 형제 없냐며 나도 한번 해보냐면서 그랬더니 줄줄이 사과하고 신랑도 사과하고 그 후로 시댁 식구들과는 전화 절대 안 하고 신랑만 합니다. 신우들이라 볼 날이 1년에 한 번 아님 2번 뿐이에요. 누구 식모로 하나? 그리고 명령 좀 했다고 난리치는 것 좀 봐. 아주 지가 상전인 줄 아네. 싹수가 노란 게 당장 이혼하는 게 좋을 듯요. 우리 부모님 같으면 내가 저렇게 했으면 나 밥도 안 차려주고 등짝 때려서 마누라한테 빌라고 보냈을 거예요. 님네 시월드는 시부모부터가 답이 없으니까 남편도 똑같은 거죠. 뭘 보고 배웠겠어? 그냥 노답이니까 고민도 하지 마세요. 애도 아직 없으신 게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네요. 저 집에서 울고불고 빌고 난리쳐도 받아주지 말고 그냥 이혼하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남녀를 떠나서 사람이 만만해 보이면 역시나 막대하는 거지. 밥 차려주고 살림 혼자 하니 이젠 당연하듯 안 하니 시부모까지 난리치네. 지금 이혼하자 해봐요. 당장은 쌍욕하고 난리지만 나중 되면 분명 기고 들어오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진짜 별로네. 통째로 못 배운 집안이네요. 잘됐어요. 애도 없겠다 이혼하세요. 아내를 식모에 청소부 취급하는 놈이랑 왜 살아요? 님은 결혼하고 일에 집안일까지 더 힘들어졌겠지만 남편은 더 편해졌을걸요? 일만 하고 요리며 청소 안 하는 건 똑같은데 누가 밥도 차려주고 집도 치워주니까요. 제발 그러고 살지 마세요. 애 생기기 전에 하늘에서 도와줬나봐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혼하면 과연 누가 손해일지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도 저러면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땐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런 거로 이혼한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중 되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실걸요? 만약 참고 사신다고 해도 애 낳고 하면 애가 뭘 배우겠어요. 진심으로 이혼하시길 바래요. 추가 글입니다. 어디 털어놓고 싶어서 올린 건데 생각보다 같이 화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합니다. 3시쯤 남편이 카페로 왔어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장사 같이 못할 것 같아서 알바한테 혼자 카페 맡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차 안에서 얘기했어요.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굳이 그걸 처가에 말했어야 되냐? 그럼 오빠는 왜 말했냐? 먼저 일러 바친 건 오빠 아니야? 시부모님 전화 오셔서 나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 나는 일러 바친 적 없어. 화나서 부모님 댁에 밥이나 먹을 겸 갔는데 가게 열어야 할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물으셔서 처음엔 그냥 대답 회피하다가 계속 말해보라고 캐물으셔서 하나둘씩 대답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물으셔서 대답한 거랑 너처럼 아예 맘먹고 일러 바친 거랑 같냐? 아침밥 문제도 그래. 네가 말을 예쁘게 했으면 내가 그랬겠냐? 너 말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싸가지 없이 말하는 줄 알아? 라면서 제가 다 잘못한 것 마냥 말합니다. 너무 화딱지 나서 퍼부었어요. 그러는 오빠는 나한테 밥 맡겨놨어? 내가 밥 해주는 사람이야? 황순아 밥 이렇게 말할 때마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네 손으로 밥 해먹은 적도 없고 차려준 적도 없으면서 내가 밥상 조금만 부실하게 차리면 짜증내고 일부러 틱틱거리고 한숨 내쉬고 내가 전업주부냐? 나는 일 안 하냐? 나도 하루에 13시간 일하고 일주일 내내 휴일 없이 일해. 애가 없으니 버티는 거지. 나 애까지 있었으면 너무 힘들어서 과로사 했을 거야. 11시에 마감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새벽 1시에 잠들고 다음날 9시 반까지 또 가게 나가고 그러면서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게 쉬운 줄 아냐? 카페 차리고 나서 내 소원은 단 하루만 좀 쉬어보는 거야. 설거지 좀 해라, 청소 좀 하자. 아무리 말해도 그냥 놔두라고 하고 결국 다 내가 하게 하고 오빤 내가 안쓰럽지도 않냐? 라고 했어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는 말. 원래 자영업이 힘들 거란 건 알지 않았어? 그 정도 힘든 건 다 똑같아. 요즘 불경기라 자영업자들 다 힘들다고. 이게 뭔 개소리인지 지능이 퇴화돼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건가 싶었어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 그럼 하지마. 누가 하라고 등 떠밀었냐? 안 하면 되잖아. 하지마. 밥은 사 먹는다고 쳐도 집안일 손 놓으면 누가 하는데 집 쓰레기장도 해도 그냥 놔두라고?
마감 타임이 한 3시간쯤 알바 한 명 더 쓸 테니까 일찍 퇴근해서 너가 해. 죽어도 지가 집안일 같이 하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일찍 퇴근하게 해줄게. 그럼 덜 힘들 거 아니야? 이러는데 진짜 이 사람 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엄마 아빠한테 사과해. 두 분 화 많이 나셨다. 랍니다.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이대로 있다간 화병 날 것 같아서 카페고 뭐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친정 가는 중이에요. 이딴 놈이랑 결혼 왜 했을까 답답하시죠? 네, 저도 엄청 속 터져요. 후회하고요.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가 진짜 잘하겠다면서 사탕 발림하더니 진짜 사기당한 기분이네요. 솔직히 근 3년간 하루 13시간씩 일하면서 그것도 3년 동안 쉰 적이 10번도 채 안 되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사이가 많이 멀어진 거 사실이에요. 너무 가게에 묶여있고 여유가 없다 보니 그렇게 된 게 당연하겠죠. 하루하루 힘들고 지쳐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터지고 말았네요. 친정 도착해서 친정 부모님이랑 진지하게 이혼 문제 얘기해 볼 겁니다. 저도 계속 이대로 결혼 생활하는 건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되어가는 여자예요. 남편이랑은 대학 때부터 만났는데 그 당시 남편의 가장 큰 단점은 식사 예절이었어요. 식탁에 팔꿈치 올리고 그릇에 얼굴 박을 듯 얼굴 갖다 대며 먹기, 쩝쩝쩝 씹을 때마다 소리 내기, 반찬 뒤적뒤적거리기 등등. 제가 어렸을 때 만났기에 참고 고친 거지 좀 더 나이 들어 만났다면 처음 보는 순간 안 만났을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당시 남편이랑 밥 먹을 때마다 쩝쩝거리지 말아라, 허리 펴라, 잔소리를 했고 남편은 고치려고 노력하여 저 만난 지 얼마 안 돼 고쳤습니다. 자기가 쩝쩝거리는지 고개 받고 먹는 게 얼마나 개걸스럽고 이상한지 모르길래 먹는 모습 동영상 찍어서 보여줬고 거기에 충격받았었대요. 다른 사람이랑 다 같이 먹는 메인 접시에도 고개 쳐박고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버릇 나올 때마다 여보 허리 펴고 먹어, 쩝쩝 소리 난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사람들이 있을 땐 옆에서 허리 부분에 손을 올려주면 아차하고 고치곤 해요. 근데 남편을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 남편이 20살이 넘었어도 테이블 매너 자체가 없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할걸.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시어머님이 똑같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안 그러신데. 뭐 초반에야 저도 잘 보이고 싶겠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같은 단지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결혼 전에 재개발로 1+1 매물을 받게 되신 거고 저희 부부가 아직 이 아파트 말고는 재산적 여유가 넉넉치 않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당분간은 같은 단지 내에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족발이나 치킨을 가끔 시키시면 족발 시켰다. 양이 많다. 같이 먹자. 통닭 시켰다. 양이 많다. 같이 먹자. 빨리 와라. 빨리 안 오고 뭐하고 있냐? 빨리 와라. 라면서 자꾸 부르세요. 제 퇴근 시간도 휴일도 다 알고 계셔서 핑계거리도 없고 부를 때마다 갑니다. 근데 같이 족발을 먹으면 각자 접시에 덜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족발 뼈를 먹는다고 고개를 쭉 내밀어서 같이 먹는 가운데 접시에 고개 받고 뼈를 발라 드세요. 흘리기 싫어서 고개 쭉 빼고 먹는 거요.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야 늘 알던 거니 뭐 먹을 때마다 제 앞접시에 후다닥 저 먹을 양 덜어놓아서 저도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지만 덕분에 소식하는 며느리가 됐네요. 아무튼 크리스마스 저녁에 또 모여서 밥 먹는데 그날따라 쩝쩝거리는 소리가 더 거슬리는 거예요. 그냥 쩝쩝이 아닙니다. 쭈압쭈압 짭짭 침 다튈 것 같은 쩝쩝이에요. 게다가 옆에 막국수도 먹는데 후루룩 면 후루룩 하는 소리도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남편도 쩝쩝거리진 않지만 같이 후루루루룩. 거리는데 멘탈이 나가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한테는 말 못하고 옆에 있는 남편한테 후루룩 소리 좀 내지마, 듣기 싫어 했더니 시어머니가 맛있게 먹는 소린데 왜 그러냐? 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꾹 참고 방구 쩝쩝거리는 거 겨우 고쳐놨는데 후루룩 거리는 것도 고쳐야겠어요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그래, 소리 내고 먹는 게 예의는 아니지. 라고 소심하게 남편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원래 좀 소심하시고 시어머니께 대놓고 뭐라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괜히 찔리신 건지 이게 예의까지 없다고 말할 일이냐? 라면서 뭐라 하시길래 소리 내면서 먹는 게 같이 먹는 사람들 배려 안 하는 거긴 하죠 라고 슬쩍 말했더니 그래서 나보고 예의 없다 하는 거냐? 요즘은 며느리가 상전이라 모시고 살아야 한다던데 며느리한테 예의 없다는 말까지 듣는다? 라면서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넘어가려 했지만 그렇게 식사 자리는 냉랭하게 끝났고 남편은 집에 와서는
나한테 뭐라 하는 건 괜찮은데 꼭 엄마한테도 그래야겠냐? 라며 뭐라 하길래 솔직히 예의 없는 거 맞지 않냐. 나도 참다 어머니께는 직접 말 못하고 오빠한테 말해서 간접적으로 말한 건데 이제 같이 밥 못 먹겠다 했어요. 저보고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예의 없는 거고 네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 안 해봤냐? 라길래 또 말싸움은 이어지고 결혼하고 첫 크리스마스인데 싸워서는 지금도 좀 그래요. 아 솔직히 쩝쩝소리만이었다면 그릇에 코 박고 먹기만 했다면 저도 참았을 텐데 후루룩 쩝쩝. 소리에 저도 신경이 곤두서 있긴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같이 밥 먹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도 한데 남편은 삐져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시어머니 쩝쩝거리시는 거는 제가 못 고치는 거겠죠? 심란하네요. 댓글입니다. 나도 쩝쩝거리는 거 엄청 싫어하는 여자라 무슨 마음인지 이해는 가는데 우리 아빠가 쩝쩝거린다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쩝쩝거리고 먹는 게 같이 먹는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니죠. 이딴 식으로 말하면 진짜 서운하고 정 떨어질 것 같네요. 맨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될 수 없다 이러면서 같은 말을 친정엄마가 하면 기분 안 나빠도 시어머니가 얘기하면 더 기분 나쁜 게 심리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아들이 엄마 쩝쩝거리고 소리 좀 내지 마. 이러는 거랑 며느리가 면박 주는 거랑 같나? 이해는 가는데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 버릇을 고쳐놨다. 시어머니 예의 없다는 식으로 말한 거 잘못한 거죠. 여기야 이중자 때니 댓글들이 님 편 들 테지만 남녀 바뀐 거면 또 남자가 어디서 장모님한테 말버릇이 그따위냐고 장모 무시한다고 난리 났을걸요? 근데 저 역시 쓴이랑 비슷해서 쩝쩝거리는 소리 너무 싫고 면도 후루룩거리고 먹는 거 진짜 극혐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해 가는데 시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랑은 별개로 식사 예절 글 올라오면 다들 쩝쩝충 싫다, 후루룩 싫다 하는데 왜 온갖 먹방에서는 다 쩝쩝거리고 먹고 음식물 입안에 있는데 뜨겁다고 다 벌려서 후아후아 거리는 거죠? 특히 제일 싫은 게 면치기? 라면이고 국수고 면을 미친 듯이 거리면서 먹는데 면치기랍시고 띄워주죠. 유튜브고 블로그고 음식 레시피에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고 그 예전에 식사를 합시다던가 아우 그것도 그냥 쩝쩝에 후루룩에 미치겠던데 다들 너무 복스럽게 먹는다 잘 먹는다 이러고 근데 솔직히 이런 일이 생긴 이상 시모 입장에서도 님이 없어야 밥이 넘어갈 듯요. 가지 마세요 앞으로. 저도 쩝쩝거리면서 식사 예절 없는 사람 싫기는 한데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자기 부모한테 후루룩 쩝쩝거린다고 꼽준 거잖아요. 차라리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어머니 쩝쩝거리면 말 좀 해주라고 하던지 밥을 먹으러 가는 걸 거절하던지 하지. 과연 본인 부모님은 완벽할까요? 본인 남편이 지적할 거 없을 만큼? 남편 어머니는 식사 예절이 없었지만 쓰니 본인은 그냥 기본 예절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어른이고 뭐고 다 떠나서 굳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작성자 생각이 뭔지는 알겠는데 방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입장 바꿔서 본인 남편이 친정에서 그렇게 했음 본인 괜찮았을까? 삔또 상해서 반대로 결시치네 남편이 예의가 어쩌고 이러고 글 썼겠지.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스스로 느끼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나도 식사 예절에 민감한 편인데 님이 이건 선 넘은 듯요. 만약 우리 아빠가 예의 없는 행동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 자리에서 예의 없다고 지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데요. 이건 남편이 서운하다고 할 만하고 님이 더 예의 없다고 할 만합니다. 지저분한 식사 매너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님 진짜 시어머니가 얼마나 만만하면 그러세요. 님 회사 상사분이랑 식사 자리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남편분한테 순간 너무 싫어서 정신 나갔던 것 같다. 예의 없었어. 미안해. 어머니께도 꼭 사과드릴게. 이렇게 똑바로 사과 안 하시면 부부 사이에 마음 금갑니다. 추가 글입니다. 댓글 보고 반성했어요. 제 나름대로 계속 참아왔다고 생각했던지라 예민한데 시아버지께서 같이 편도 들어주시니 짧은 생각으로 그랬네요. 그래도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거 터트리고 한번 싸우고 화해하니까 마음은 편해졌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려서 제가 그 부분에 예민해서 너무했던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께서도 너가 예민하다면 고쳐보도록 하마. 라고 해주셔서 뭔가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집 얻어받은 며느리가 싸가지 없다 하시는데 재개발 당시 시부모님께서 집만 있고 현금 여유는 없으셔서 재개발집 팔려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청약 당첨되기도 힘든데 세입자 전세보증금 3억에 아파트 확장비, 인테리어비,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프리미엄 얹으려 했던 금액 중 2억까지 도와주시겠다 하셔서 입주권 얻은 집이에요. 어찌됐든 제 집이라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집 얻은 며느리가 싸가지 없다는 댓글 쓰신 분들은 경제적 도움 받으면 며느리는 시부모님이 뭔 소리를 하시던 기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이상했습니다. 암튼 댓글들 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 모습도 돌아보고 배운 점도 있어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너무 답답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결혼 4년차. 아이를 가져 급하게 한다 안 한다 서로 의사도 없이 치러버린 결혼. 2살 연하의 대학 다니며 만난 동생. 나 때문에 다른 여자를 버리고 사귄 지 1년 되지 않아 올린 결혼식. 만나면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결혼 준비하는 몇 달 동안 울기도 많이 했고 애기 낳고도 힘든 일들 참 많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 사는 게 다 이런 거구나 하며 싸우고 풀고 다시 좋았다가 또 싸우고 어쩌면 지극히 평범하게 지내왔네. 애기 낳고 2돌 전까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군대 생활을 방위산업체로 했던 신랑. 결혼하고 한 달 뒤 시작했으니 애기 2돌 되기 전에 끝났다. 역시 얼마 안 되는 월급. 돈은 많이 없었지만 아기를 보는 즐거움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니 나름대로 신혼도 즐기고 했던 것 같네. 그렇게 그냥저냥 지내다 애기 둘 지나고 어린이집 다니면서 내가 조금씩 돈을 벌었다. 이혼 얘기는 그때부터 입에 오르기 시작했지. 성질이 있는 남편이라 화가 나면 욱하면서 폭언이 심한데 갈수록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더군. 우리 엄마한테도 막말하고 앞에서 나한테 욕도 하고 처음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 싸우다가 다 집어던져서 유리도 깨지고 살림살이 몇 번 부셨고 나중에는 몸싸움도 몇 번 한 기억이 나네. 나 또한 그런 남편한테 지지 않았다. 그때는 남편을 많이 무시했던 것 같다. 이혼 얘기는 내가 먼저 했다. 다툴 때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서로 며칠씩 떨어져 지냈고 남편이 원치 않는다고 먼저 손 내밀어 3번 정도 그냥 넘어갔다. 그러다 제대를 했는데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직장 생활은 죽어도 못한다고 하더라. 자기 체질이 아니라면서. 산업체는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딱 얼마 동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대 후 며칠 쉬는 동안에도 말도 못하게 많이 싸웠다. 그러다 친지분께서 하는 일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로 간다 하더라. 그건 그 몇 달 전부터 있던 얘기였는데 업소 아가씨 관리하는 일이라 그리고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엄청이나 반대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빈둥거리는 꼴도 보기 싫었고 나이도 아직 어리니 여자 문제 생길 거 뻔하고 떨어져 있으면 저절로 헤어지자 하겠지. 솔직히 그런 생각으로 그냥 보냈다. 그러다 한번 정말 걸렸네. 핸드폰 명의가 내 거라 어쩌다 보니 남편 메일을 보게 되었다.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내 것을 본다는 게 어쩌다. 친정엄마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다. 누가 보면 엄청 오랫동안이나 연애한 사이인 줄 알겠더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둥. 떨어진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지. 너무 기가 막혀서 자고 있을 시간인데 전화로 막 싸우쳤다. 그러려고 간 거냐고. 신랑이 당연히 화낼 줄 알았다. 승질이 불이라 지가 잘못했어도 궁지에 몰리면 욕부터 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하니까 나 가만히 안 둔다 하고. 아무튼 그렇게 전화를 끊고 며칠 지나 산업체 마지막 달 월급날이라 찾으려고 하니까 먼저 빼버렸더군. 어이없게, 치사하게. 그래서 나도 핸드폰 분실 신고 내버리고 신랑은 친정으로 전화해서 집 보증금 당장 빼서 보내라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전화해서 애기 양육비 못 준다고 애 혼자 키우라고 하라고 했다네. 눈에 띄면 다 가만 안 둔다고. 아주 난리에 그런 난리도 처음 본다. 그때 정말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 말만 나오면 꼭 피해버리고 답도 안 해버린다. 그냥 그 일도 무마되어 버렸지. 그 일 있고 한 달 후 집 근처로 가게 오픈을 한다 해서 도로 올라오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순 없나 보다 단념하고 살았다. 둘째 아이 낳고 하면 서로 더 성숙되고 더 좋아질 거란 어른들 말에 둘째도 가지게 되고 잘 지내려 서로 노력 많이 했다. 그동안 싸움이 없진 않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참고로 한 달 동안 또 쉬게 되고 사정이 있어 몇 달을 계속 쉬고 예전에 일하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 임신해서 관계 갖는 문제 때문에도 엄청 싸웠다. 초반부터 유산기가 있었고 또 자꾸 원하는 것도 싫고 신랑이 날 건드는 것도 엄청 싫더라.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날 저녁에도 그러기에 내가 여자는 임신해서 이럴 수 있다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버럭 화를 내더라. 자기가 밖에서 바람피고 그래도 난 아무 할 말 없다고 그랬지. 내 생각의 발단은 그거였던 것 같아. 그 말이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서 자꾸만 맴돌거든.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서로 연락도 없었네. 임신 후 일을 안 했기에 돈이 있을 리 없었고 돈도 보내오지도 않더라. 시댁으로 연락이 갔는지 일한 돈을 못 받았다고 그랬다. 일당으로 받는 거 알고 있는데 정말 속 터져. 둘째도 유산되어서 입원해 있는데 그 수술비 때문에도 엄청나게 신경 쓰이게 하더라. 돈 없단 말만 하고 시댁에서도 해준다 했다가 괘씸해서 안 해준다 그러고 신랑이랑 시댁이랑은 자주 싸우니 그래서 이모한테 일단 카드 빌려놓고 그랬는데 태어나는 날 시댁에서 계산은 해주더라. 그렇게 해줄 거면서 맘이나 편하게 있게 해주지. 원망스럽게 다 짜증나고 나 때문인지 일 때문인지 집에 와서 이틀 있다 갔네. 지금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또 이혼 얘기로 싸움 중이다. 돈 한 번 안 주고. 나는 그렇다 쳐도 애기는 보고 싶지도 않은지 안부 한번 묻질 않네. 돈 꼭 내야 할 게 있어서 문자 보냈더니 빌려서 내라고 돈 나오면 준다 해서 친정에서 빌렸는데 어제 그거 좀 빨리 달라 해서 달라 했더니 그 돈은 또 뭐냐고 돈 없다고 닭달 좀 하지 말라고 맨날 돈 타령이냐고 그러네. 애기 소풍 가는 날 김밥 살 돈도 없어 간신히 돈 빌려서 싸서 보냈는데 너무 억울하고 우습다. 무슨 말만 하면 돈 없다 그러고 애기 유치원 보내고 반나절 식당 다닌 지 이제 4일 됐네. 일당으로 받아 그나마 괜찮은데 공과금이고 카드 대금이고 내야 할 것들 투성인데 모른 척하는 남편. 어떡하지? 그냥 없단 말만 하는데 이렇게 모른 척할 거면 그냥 이혼해달라고 또 했다. 이렇게 살기 싫다고 거기에 떨어져 있어도 돈도 못 버는데 올라와서 우리 가족 같이 살자고. 난 내 가정 지키고 싶고 돈 적어도 괜찮다고. 서로 힘들어도 옆에 있어야지 힘이 되는 거고 아무리 싸워도 얼굴을 봐야 풀리는 건데 떨어져 있는 거 힘들다고 했더니 나는 싫어. 거기서는 벌어먹을 수가 없어. 여기서 돈 벌 거야. 이혼하고 싶으면 네 멋대로 해라. 여자가 있어서 그런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속도 모르고 의심 먼저 한다 할까봐 정말 그런 거라면 나 상처받을까 두려워 말도 못 꺼냈다. 친정엄마는 한 달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그때도 돈 안 주고 하면 시댁에 얘기하고 그러라는데 갈피를 못 잡겠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기도 낳았는데 그렇지만 너무 억울한 것 같다. 댓글입니다. 남녀 문제는 누가 참견하는 게 아니라는데 듣자 하니 남편이 아니라 원수네요. 한 아이의 아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오래 끌어오신 것 같네요. 자를 거 자르고 마음고생 그만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세요. 같은 남자로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철들 때까지 기다리시다 님 건강만 상합니다. 대개 남편과는 가급적 빨리 정리하시는 게 앞으로 사시는데 훨씬 도움됩니다. 그런 남자는 계속 살더라도 같은 행동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일단 손버릇이 있는 남자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희망이 거의 없는 남자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무조건 이혼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지금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미련을 두고 있으면 그만큼 허송세월 소비합니다. 결정 힘들겠지만 용단을 내어서 하셔야 후회 없습니다. 남편이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네요. 부부라고 무조건 참고 사는 게 능사는 아니지. 왠지 남편분이 사귀었던 예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 그냥 지나지 못하고 글 남기고 갑니다.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애가 동갑이었는데 연상이었던 언니랑 바람나 헤어지고 헤어진 지 1년 안 돼서 임신해서 결혼하고 산업체로 갔었거든요. 뭐 이젠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사귈 땐 한 번도 싸운 적 없던 애였기에 다른 사람이겠죠. 그냥 다른 분들이 리플 단 것처럼 앞길이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세도 그렇고. 아기라도 제대로 되게 키워야지 않겠어요? 파이팅입니다. 제발 파이팅. 먼 길 돌아갔지만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아이 많이 좋아하는 게 팍팍 느껴지는걸요? 참, 제가 뭔 말을 못했는데요. 제가 정말 그 예전 여자였다면 저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축복받은 거겠죠.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몰랐던 걸. 그리고 정말 내 사람이었다 싶으면 저도 순간 실수겠지 하며 한 번쯤은 매달렸을 겁니다. 딴 사람이랑 바람피는 사람. 애초부터 글러먹은 거 보고 선택한 그분도 뭐
아니면 정말 다른 분의 말씀처럼 바람나서 함께 짝짝꿍이 맞았던 그 여자분이 절 구원해주신 천사이거나요. 결혼 12년 차인 주부예요. 저랑 너무 비슷해서 고민하다 몇 자 적어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만나서 처음 연애해서 24살에 결혼했어요. 그 중간에 다른 여자 만나서 마음고생시키고 그랬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 이듬해부터 새내기들 만나서 적금 부은 거 해약해서 홀라당 다 써버리고 저는 아들 태어날 때까지 계속 일을 했는데 내가 번 돈들을 사업자금으로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폐인되더니 다 때려 부수고 서로 몸싸움하고 그랬어요. 솔직히 연애할 때부터 욕절하고 화도 잘 내고 자기 맘대로인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첫 남자란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끌려갔어요. 하여튼 그때 이혼한다고 마음 다지고 법원 앞까지 갔지만 결국 못하고 잘하겠다는 다짐 받고 저도 저대로 가게 하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한 2년 정도 잘 지냈어요. 근데 또다시 사업 시작하면서 자리가 좀 잡히니까 다시 예전 남편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벌기는 잘 버는 것 같은데 생활비는 안 주고 제가 장사해서 생활비며 학원비며 아파트 이자며 다 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간간히 남편한테도 보태주면서요. 근데 남편은 밖으로만 나다니더라고요. 물증은 없지만 여자도 많이 만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 1년 전부터 갑자기 사업이 안 되더니 결국은 부도가 났어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급기야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나쁜 건 친정집 돈까지 다 빌려서 쓰고는 지금 다른 지방으로 혼자 도피했어요.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며 가게며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재산 정리 다 해도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어요. 며칠 있으면 집도 비워줘야 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간혹 되어도 방관자일 뿐이에요. 결국은 12년, 아니 연애기간까지 합치면 16년의 제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 잘못도 많은 것 같아요. 왜 좀 더 일찍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왜 믿었을까 하는 점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래 변할 거야. 그런 생각이요. 근데 절대 안 변해요. 점점 더 심해져요. 술도 점점 더 많이 마시고 저한테도 점점 더 못되게 해요. 저는 지금 이혼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님은 저보다는 나으니 님도 잘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직 젊잖아요. 앞으로 살 날들이 더 많아요. 힘내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제가 잘못한 일인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이것도 시집살이인가 고민하다 올려봐요. 결혼하고 시댁은 어제가 3번째 방문이었어요. 남편 짐도 가지러 갈 겸 시댁에서 포장 음식으로 점심 먹고 3시간 정도 있다 왔어요. 제가 커피를 타는데 어머님은 믹스이고 아버님 남편은 블랙이었어요. 저도 믹스 안 먹고 아메리카노나 블랙만 먹는데 시댁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이미 마셔서 제 건 안 탔어요. 전 하루에 한 잔만 마시는 편이라서요. 어머님이 물 좀 적게 타라고 하셨는데 머그컵에 믹스 타본 적이 5년 넘게 없어서 생각보다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전 그 정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물이 너무 많다. 너는 커피 타는 법을 모른다. 라면서 한 소리 하셨어요. 물을 적게라고 하면 종이컵 절반도 안 되는 양 한 3분의 1 정도만 넣었어야 했대요. 어머님 드시는 물보다 배는 넣은 거라고 이걸 무슨 맛으로 먹냐고 다시 타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믹스 탄 거 주방 싱크대에 버리는데 어머님이 그걸 그냥 버리면 어쩌냐? 네가 대신 먹으면 되는 걸 그걸 버려? 라면서 주방까지 오셔서 또 한 소리. 저 원래 믹스 안 마신다고 먹을 사람 없어서 버렸다고 얘기 드리니 안 마시는 거라도 그냥 마셨어야지.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먹는 거 싱크대에 버리는 거 예의가 아니야. 앞으로 조심하라고 어디 가서 또 그럴까봐 얘기해주는 거야. 주의해. 라면서 어머님 취향대로 커피 타시고는 다시 거실로 가셨어요. 커피 얘긴 그 후로 아무 말 안 하시고 아버님도 남편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이후로 그때 일이 계속 생각나요. 잊으려 해도 예의가 아니란 말이 계속 생각나요. 잘못한 커피 싱크대에 버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진짜 예의 없는 행동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하지 않은 건지 궁금해요. 제가 넣은 커피 물량이요. 시댁에 있는 머그컵이 300ml 정도 되는 컵보단 약간 작은 사이즈 같았어요. 한 250 정도쯤 사이즈요. 전 거기에 물을 반 약간 안 될 정도로 넣어서 110에서 120쯤 넣었을 거예요. 물 적게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 믹스를 타본 지 오래라 기억이 안 나서 종이컵이 190 정도인 거 생각나 보통 커피를 140에서 150 정도 넣는 줄 알고 110에서 120쯤으로 예상하고 물 탔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물 좋은 커피는 종이컵 3분의 1 정도만 넣는 커피라고 제가 물을 배는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을 머그컵에 막 200ml 그 정도로 한강으로 넣지는 않았어요.
댓글입니다. 별 거지도 아니고 믹스커피 한 잔으로 난리야. 다음부터는 쓰니 커피 타지 마세요. 전 안 마셔요 하고 빠지세요. 그렇게 아까우면 본인이 마시던가. 쓸데없는 걸로 생트집을 잡네. 근데 시댁은 안 먹는 거에 왜 집착하는지 모르겠네. 배부른데 반찬 한두 개씩 나오면 무조건 나보고 먹으라고. 배부르다고 거절하면 아까우니 그래도 먹으라고. 그런 시모는 그 커피 타준 사람 생각해서 예의상 한 번 마시면 안 되는 건가? 예의는 본인이 없으면서 어디서 예의 운운하는 건지. 그냥 맞받아 치세요. 어머니, 저는 믹스 안 마셔서 잘 못하겠어요. 직접 타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버리지 말거라 하시면 네 하고 남편 주세요. 남편한테 똑바로 말하세요. 부모님 후식커피야 좋은 마음으로 타서 드릴 수야 있어.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는 그 커피 믹스 한 잔의 값어치가 나보다 높은 거냐? 버리지 않았다면 결국 내가 마셨어야 했다는 소리인 건데 남은 음식 처리하러 결혼한 거 아니야. 어머님 앞에서야 예의 때문에라도 반박 안 했지만 가만히 있던 네가 제일 나빠. 앞으로도 이런 일에 중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내 소신껏 어머님께 말씀드릴게. 전 커피 믹스 안 마셔요. 직접 타드세요라고.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 근데 내가 저 말씀드리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냐? 알면 알아서 중재 잘해라. 우리 마누라 커피 믹스 안 마셔. 한마디 해주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 그렇게 예의 바르면 커피 타온 사람 생각해서 참고 마셨어야지 다시 타오라고 해? 어디서 어설프게 며느리 상대로 갑질이야. 저도 믹스커피 물 정말 못 맞추는 편인데 신혼 때 커피 마시자 하시고 믹스커피 주시길래 잔이랑 커피 물 끓여서 따로 들고 와서 각자 취향대로 물 부어 드시라고 했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당돌한 건데 그 이후론 커피 안 타요. 어머님께서도 좋게 웃으면서 말씀하셨더라면 웃으면서 다시 타드렸을 것이고 며느님도 보는 앞에서 바로 확 버리는 것은 어른이든 남이든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굳이 마시라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내 취향 아닌데 왜 마셔요? 나이 든 어르신들은 아까워서 그러실 거예요. 굳이 어른하고 부딪힐 필요 없으니 다음엔 조심히 몰래 버리시면 될 것 같네요. 썰닭입니다. 2020년이 이제 정말 이틀 남았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건지. 40대, 50대, 60대 되면 더 빨리 가겠죠? 밖에 눈이 많이 오네요. 당분간 계속 추울 것 같아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음식 많이 드세요. 아프지 마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소중하니까. 핸드폰 키고 유튜브 키고 썰닭 보면서 재밌다고 알람을 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쓰고 구독하기 눌러달라고. 구독을 눌러라, 빨리 눌러라. 왜 아직도 안 누르고 뭐하고 있냐고. 내년에도 혼자 보낼 거면 누르지 말던지. 이래도 안 누르냐, 빨리 눌러라.